작은 극장이긴 했는데요. 연출도 한번 해보기는 했었고, 근데 그것은 뭐 굉장한 저한테 이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작은 극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번 그 기획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와 함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 그거였는데 제가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사와 함께 같이 해서 제가 캐스팅하고 또 제가 이제 연출을 하고 또 이제 그 곡들을 다 짜서 굉장히 나름 멋있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작년에도 올해 작년에도 제가 도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적은 있지만 어떤 무슨 정말 말씀하신 그런 오페라를 제작을 했거나 어떤 그런 제작자로서의 어떤 경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요. 네네. 네. 서울문화재 이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어차피 시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1인 시위라고 고속도로 오페라가 범엄하게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사퇴를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얘기도 있고 뭐 오페라 감독을 하기에는 너무 경력이 일천하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솔직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많은 걱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하고 좀 섭섭한 점도 있고 억울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저는 다 태어난 물론 아이인데 물론 속도를 빨리 내야 되겠죠. 속도를 빨리 해서 빨리 커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니까 보시지 않고 아직 지켜봐 주시지 않고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리다, 경험이 없다 이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한국 정서는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는 좀 젊다라는 얘기는 좀 어리다라는 얘기는 젊고 어떤 그 젊은 감각으로 좀 열정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이제 그 시각으로 좀 프레시하다, 신선하다라는 어떤 그 얘기로 상봉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강한데 역시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경험이 없지 않냐, 너무 어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랑 소통을 좀 어떻게 할지. 네네. 네, 역시 그 소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뭐 완벽한 경력 또는 완벽한 어떤 그 경험으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원로 선생님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당장에 또 어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시를 내렸지만 전 단장님들 비롯 원로 성악가 분들을 아주 긴밀하게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어서 좀 많은 자문과 도움을 구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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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입니다. 2015년 작품 소개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난달에 문체부에서 발표가 나왔을 때 대표 경력으로 소개한 게 통영대 다학협력단 교수였습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지 궁금해서 또 학교에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경력 오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확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3년대 이 팀이 교수건으로 좀 말씀들이 많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묻을 수도 묻을 수 없는 좀 실수기는 합니다. 일단 처음에 문화부 발표하신 것처럼 거기에 비춰보면 문화부 내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면은 2013년에 대한 정말 제가 기자님한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제가 만약에 경력을 위조하고 교회로
부풀리고 하려고 했었다면은 아마 그 2004년이 됐겠죠. 2003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그냥 어떤 의도적인 방향이 없는 그런 오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명대에서 제가 있으면서 평생 교육원에서 개원 교수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제가 제 클래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 클래스가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서부터 다들 이렇게 강북까지 오셔서 제 수업을 들어주시고 또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평가가 좀 좋게 있어서 특임 교수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을 좀 많이 하는 소프라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 홍보 뭐 이런 차원에서도 좋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천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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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리뷰의 임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 경험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 계획이신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역대 관장님들, 또 감독들에 대해서 경험이나 현장 경험 쪽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립오페라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이 오페라 대장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수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역할에 대한 부분 또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평가를 해주시고요. 물론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원로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뵙고 왜냐면 그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 많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이 이런 사실은 어떻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지금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세계 10대 극장들의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좁히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지금 10대 극장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한국의 여태까지 실정에 맞춰서 조금 그 부분을 갔다면 지금은 정말 10초대에서 9초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그레이드를 달리하는 극장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오페라단 기관장으로서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와 같은 어떤 비슷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비슷한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젊고 어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장점화해서 제가 일꾼으로서 제가 열심히 새로운 감각으로 또 어떤 열정으로 제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오페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이 국립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한 점들이 전용극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임명을 하셨을 텐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청사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용극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립으로서의 갖추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네,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 수를 일단은 지금 당장에 하우스를 갖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페라단 오페라단의 안에 있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단원, 무용단 이게 원래 세계적인 극장에서는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각 국립 단체들이 다 독립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또 어렵지만 지금 긴밀히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하우스를 당장에 짓거나 할 수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건 상황 속에서
공연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지금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차 저희들이 더 연구하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겠지만 공연 수를 늘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분명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이 그렇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문화계 내부에서는 지금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내려온 게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대한 어떤 위상이 네. 오히려 이제 그 예술의 전당 편입에 관련돼서 좀 더 낮춰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오페라단 단장 기관장의 어떤 대답이 어떻게 그로 인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도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잘 앞으로 헤쳐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위상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좁혀지고 줄여지고 없어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국립 언론이라고 할 죄송합니다. 때 예, 앉았습니다. 경향신문 문학수리죠. 네. 질문 안 하려고 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 이 워딩 중에 국립오페라단 단장 중에 네. 경력 같은 경력 안 된다라는 발언을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기존에 과거의 국립오페라단 단장 중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문화부에서 같이 이렇게 시민과 됐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인지 확인을 좀 네네. 제가 이래서 참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력이 없다 이런 그런 어떤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나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은 좀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 국립오페라단 단장을 해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립오페라단 단장을 두세 번씩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털고 가야 할 문제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일단 한 감독이 국내에서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부에서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한 소프라노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떤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무대에서 공연을 하셨는지를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셔야 돼요. 먼저 문체부에서는 세계적인 활동하는 소프라노라는 표현보다는 해외 경험이 또 풍부한 소프라노라고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그게 아다르고 어다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소프라노 세계적인 사람 아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한국에 있고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인데 지금은 그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문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물어보셨죠? 네. 간단한 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밀라노 훈련을 가기 전에 네네 학교 네네네. 대단하셨는지 네네네. 제가 학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카더라가 워낙 지금 많은 실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학대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충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의 성악과를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4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4개월 정도, 6개월, 저희 확실하게 또 이것은 또 말하면 또 몇 개월 그런데 아무튼 반학기 정도, 반학기 정도를 제가 다니고 바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시고는 어떤 무대 졸업하시고 밀라노에서 졸업하고 네네. 어떤 북쪽에 있는 비첸자 또는 베네치아 근처 이런 부분 또는 사론노라는 지금 사실 카스텔란사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작은 지역에서 트라비아타로 데뷔를 했었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여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극장
반은 좀 작은데 또 야외에서 하는 그런 그 무대들을 좀 많이 섰습니다. 뭐 마다마 버터플라이라든지 또 그 까르미나 브라라는 그런 곡에 제가 솔리스트로도 좀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활동을 하면서 있었고요. 뭐 작게는 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독창회도 간단하게 이제 2인 콘서트 같은 걸 학교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점수로 그 좋은 점수로 졸업한 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또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그 2인 콘서트를 또 열어주시기도 했고요. 뭐, 오늘 뭐 아까 브리핑을 하실 때 네. 평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네네. 어떤 전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앞으로 캐스팅을 탄탄 캐스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다는 부담도 있고 네. 그동안에 그 국내 오페라의 캐스팅이 편향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한 교훈을 좀 말씀해 편향되어 있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립오페라단은 어쨌든 간에 가장 베스트의 그 캐스팅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절대로 아닌 사람들이나 정말 그 실력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듣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말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잘하셨던 부분은 잘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지만 여태까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그 캐스팅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좀 뛰어나더라도 어떤 부분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그 실력이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네. 앞에서 무대에서는 못했던 사람들 네네네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예. 국립 언론으로 활동하는 이은영 기자라고 하는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비대위 쪽에 검찰 고발에 당하셨어요. 네, 그 네, 심정은 네. 어떠신지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정말 네. 해법이 있다면.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 정말 얼마나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 모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그 어떤 그 직원과의 미스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그런 일이 불거졌는데요. 사실 그 1, 2년을 제가 뭐 불리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저에게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이고 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학대 해석이나 비방이나 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액션을 취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도발을 하셨으니까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자연스럽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거 여쭤볼게요. 네. 양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예정보다 많이 지나서 앞으로 한 두세 분만 좀 더 받고 질의응답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력서 오기 문제 미스커뮤니케이션에 말씀하셨는데 이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경력 증명서를 첨부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됐잖아요. 따로 제출 안 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뭐 이제 제가 제출된 자료가 있겠죠. 처음에 그죠. 근데 이제 그 문화부에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부에서 간단히 추가하는 부분에서 좀 뭐 그 안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제출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죠. 제 프로필이 그 제출이 된 거겠죠. 누가 제출한 거죠? 누가 제출한 거죠? 문체부에다가 처음에 제출한 것은 제가 제출했겠죠. 네. 그 제출이 왜냐면은 그냥 자기 이력서는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경력 증명서라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서. 네네. 그게 만약에 전달됐다면은 그런 네. 무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력 증명서 없이 문체부에서 그걸 그냥 확인을 하고 인용을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니 저는 다 서류를 준비할 만큼 다 준비해서 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아무튼간에 그냥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제가 부풀려서 냈거나 만약에 이런 부분이면 절대로 그것이 그 연도수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에 있지를 않았어요. 있지를 않았고요. 즉 제가 그때는 유학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그 정보화 시대 때 그것을 부풀리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또한 그것이 또 1, 2년이 또 부풀려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렇게 그 잘못 또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 또한 그 저한테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제가 교수라서 제가 뭐 온전한 정교수거나 이러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특임 교수는 그러한 그 어떤 정교수, 부교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시간 강세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요. 무슨 권리로 지금 받는 거야 이거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냐면 그때 너무 바쁠 때 제가 사실 그 독창회를 하면서 바쁠 때 제가 내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페라단의 단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그러면 이거 만약 이거밖에 되게 공적 증명서가 제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장님께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문체부에 확인하기로는 경력증명서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를 다 저는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뭐 그 연도가 나오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 궁금한 게 2003년에 오기는 문체부의 실수이긴 하지만 2003년이라는 그 오기가 나오게 된 경위는 2013년이라고 아니,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04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04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서도 없는 그러니까 오기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알 수가 의원실에서 그 없고요. 문체부로부터 받은 이력서에 2013년으로 지금 이력서를 적혀있거든요. 어디에? 그 의원실에서 그 문체부로부터 제출한 네,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일단은 03년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한 오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2013년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사실은 제가 비밀리에 기자가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2013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제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되느냐. 03년이 있을 수가 없다.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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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작성하고 체크하는 내용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짚고 있는데 그냥 저에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보낸 부분. 또 저도 그렇게 했어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예정 시간이 지나고 해서 이상 질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까? 한 단장님. 네. 이런 상황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더 열심히 제가 미션을 수행하고 또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그때 제가 뭔가 많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혹독하게 좀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의도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불찰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자리가 빈자리가 어디 있어요? 응? 저기까지.
뭐 질문 질의 다 끝났어요? 네? 네, 질의 끝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고요. 기자분 아니신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 안 하시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건 근데 왜 그대들이 통보를 안 해줘요? 그대들이 그게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국립 오페라니 개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페라 종사자로서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참석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어딜 나가죠? 어딜 나가줘요? 경찰 불러요. 경찰 부르라고. 네, 앉아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럼 제가 절로 가겠습니다. 네, 예술 한예종 음악원장 했던 분하고 경희대 김학민 교수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김학민 씨가 고사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조 씨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정치권에 의해서 한희진 씨가 내려온 겁니다. 문체부에 그때 우리가 4월부터 11월까지 아무도 임명이 안 돼서 몇 번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누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문체부 대답이 우리의 손을 떠났다 그랬어요. 11월 말에. 예? 그래서 12월에 한예진이라는 소프라노가 올라왔다 그러길래 우리 업계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왜 자격이 없느냐? 이 사람은 그동안에 쌓은 어떤 레퍼런스도 없고 경험, 경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소프라노로서 세계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아무런 공헌한 바도 없고 이 오페라계 사회를 완전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네. 그래서 갑자기 12월에 한예진 씨가 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좀 마무리 권력에 의해서 가만히 계세요.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도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성악가 협회에서 70명, 80명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서명을 해서 문체부에 줬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정윤회 사건이 터지고 유야무야 조용히 있다가 1월 2일 날 갑자기 임명이 된 겁니다. 예. 우리 성악계나 업학계 전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페라 67년 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웬만해야지 우리가 가만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시위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평생 노래만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죽하면 이렇게 일어났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것도 밝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내렸는데 청와대에서 누가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 그러답니다. 지금 상황이. 문체부도 사실 문체부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사 난맥이 예술계까지 그다음 전문분야 오페라계까지 지금 이 정권이 이런 허무맹랑하고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선정 전에는? 그동안은 보통 업계,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위의 평판이나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위에 몇 사람 복수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공채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청와대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오늘 전부 다 생략됐다는 겁니다. 예.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검증을 했는지, 어떤 평판을 검증을 했는지 이걸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걸 왜 못 밝힙니까? 부탁해요. 이제 좀 나가주시고요. 저희 식사하실 분들 식사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자리 좀 정리 지금 좀 해주십시오. 고발한 이유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선배고 여기 국립단장의 선배야. 오페라계 선배고.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 당신들 지금 기자회견 끝났다 그랬다며. 예? 끝났잖아. 끝났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그럼 자리 정리 가만히 계세요. 음식 나오라고. 지금 무슨 질문하셨어요? 네, 식사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들과 언론이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 사람이 됐는지, 누구의 힘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경력증명서 안 받았다고 문체부 장관이 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세상에 여기 뭐 동네 동장 뽑는 곳입니까 여기가? 물론 많은 문화 장르 중에 큰 계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모든 나라의 오페라 극장이 그 나라의 시에
건축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문화의 상징이고 오페라가 우리나라 음악계에 주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무나 이렇게 자기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 게이트를 밝혀야 됩니다. 예. 그 입장은 나중에도 정리하셔가지고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기자회견 네. 따로 또 질문해 하시고요. 주세요. 저희 국립오페라단 기자회견이니까요. 됐어요. 오늘은 끝났습니다. 다음에 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또 누가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기자님들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이제 네. 돌아가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식사 소란스럽게 준비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진실이 오도되고 왜곡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신뢰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유신 정권에도 없었고 군사 정권에도 없었고 어떤 정권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건 밝혀야 됩니다.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월드컵 1주년 기념에 오페라 토란도트, 우리나라 오페라 신드롬을 일으켰던 토란도트 제작 총감독 박현준 단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세요. 끝까지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정말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는 끝까지 이걸 밝히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